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 영상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또 많이 들어보시진 못하셨을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세기경부터 대륙의 근세시대에는 이전과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유목국가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복왕조인데요. 유목민족사 거란족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 정복왕조란 유목세계와 중국 영토를 동시에 다스리는 유목국가를 말합니다. 흔히들 정복왕조라 함은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근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를 언급하는데 한 개의 왕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목국가들은 중국 북방 혹은 동북방에서 흥기하여 중국 영토로 진출한 정복왕조라면 중국 송나라 서쪽에서 중국 영토를 비집고 들어온 정복왕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탕구투족의 서하입니다. 탕구투족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전에 중국 서쪽 유목민족으로는 오늘날 중국의 칭하이성, 간수성, 스촨성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에 분포하던 저족과 강족이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혹은 시베리아에서 이쪽 지역으로 넘어온 갈족이 있었습니다. 저족, 강족, 갈족은 시간이 지나 티베트족으로 흡수 병합되었습니다. 티베트족은 당나라 시대였던 7세기 토번 제국이란 유목국가를 건설하고 당나라를 위협하였는데요. 대륙의 거의 모든 유목민족들이 당나라의 공격에 머리를 숙일 때 유일하게 당나라에게 지지 않고 역으로 당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유목국가가 바로 서쪽의 티베트 토번이었습니다. 당나라뿐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을 아울렀던 투르크 계통 유목민족들도 전부 티베트 토번을 두려워했습니다. 티베트는 주체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티베트 불교라는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 정도였는데 토번 내 불교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두고 토번에서는 내전이 벌어져 9세기 중엽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토번이 해체되고부터 중국에서는 티베트인들을 장족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토번이 해체됐을 때 티베트 계열의 한 분파였던 탕쿠투족이 티베트에서 나와 오늘날의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로 이주합니다. 티베트도 단일 민족에서 시작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저족, 강족, 갈족 그리고 그 외 여러 소수민족들이 이합 집산을 반복하다가 나타난 민족인데요. 따라서 분파도 다양했고 티베트 계열 중 강족 후의 분파가 탕구투족이었다고 합니다. 탕구투족은 그들 스스로 미으냐 혹은 미냐게라고 불렀다고 하며 원숭이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계보적으로는 강족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순수 혈통의 강족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티베트라는 정체성과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통의 영향까지 받아 새롭게 탄생한 민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탕구투족이 티베트로부터 분리하여 나올 때까진 중국의 왕조는 당나라였는데요. 당시 탕구투족을 이끌던 수령은 탁발사공이었습니다. 선비족의 탁발씨와는 다른 탁발입니다. 당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신호탄이었던 황소의 난 당시 탁발사공이 탕구투족을 데리고 황소의 난 일부 세력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이 공을 인정받아 탁발사공은 당나라 황실로부터 황족의 성씨인 이시성을 하사받아 탁발사공은 이사공이 됩니다. 그 자손들도 대대로 이시성을 쓰다가 당나라가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렀던 말기 그리고 중국의 세 번째 분열시대인 5대 10국 시대 틈을 타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이 탕구투족이 완전하게 터전을 잡았습니다. 간수성에는 위구르 제국 멸망 후 위구르 유민들이 하서 위구르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026년 탕구투족이 하서 위구르를 완전하게 내쫓죠. 1038년 그 후손이었던 이원호가 현재의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인 영하 흥경부를 수도로 삼고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는 하였는데요. 중국사에 워낙 하나라가 많다 보니 탕구투족 이원호가 수립한 하나라를 서하라고 구분한답니다. 이 시기 중국은 송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신나게 털리고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치며 요나라로부터 평화를 돈으로 사던 시기였습니다. 송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법을 주장했던 계기가 바로 탕구투족의 서하 때문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거란족의 요나라와는 관계를 정립했고 그 관계가 별탈 없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서하가 서쪽에서 건국이 되니 송나라는 심각한 위협으로 감주했죠. 송나라는 탕구투족의 이원호가 서하의 황제를 칭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 나라 사이는 전쟁으로 번졌고 1041년 닝샤 회족 자치구의 호수천이라는 곳에서 맞붙었는데 결과는 송나라의 참패, 송나라는 무려 1만 8천 명의 군사를 잃었죠. 호수천 전투의 패전은 송나라에게 대단히도 충격적이라 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었고 송나라에서는 재상, 범중엄에 의해 군사력 강화 등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송나라는 계속 탕구투족 서하의 진출을 싸움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범중엄의 개혁이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결국 1043년 경력의 화의를 체결해 송나라는 서하의 국가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치기로 합니다. 이로써 탕구투족의 서하는 정복왕조로 부상했는데요. 그들 역시 서하 문자라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서하 안에는 수많은 중국인 한족들도 존재했습니다.
서하가 다른 정보광조 유목국가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다른 정보광조 유목국가들보다 그래도 중국 한중 문화를 경계하며 탕구투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일 겁니다. 송나라는 경력의 화의를 지키지 않고 이후로도 거듭 서하를 공격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연이은 패배는 또다시 송나라에서 왕안석 등에 의해 신법 운동을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왕안석은 보수파 관료들에게 밀려나는 바람에 신법은 도루묵이 되죠. 서하 내부에서도 황제 계승 쟁탈전을 두고 만성적인 내분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송나라는 그 내분에 시달리는 서하도 무력화시키지 못했으며 조금씩 세력을 평창해다가 1127년 정강의 변이라는 여진족의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일시적으로 송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일부 송나라 영토를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진족의 금나라가 중국 화북지방까지 진출하면서 탕구투족의 서하도 그 이상의 팽창을 하지 못합니다. 탕구투족의 서하에게 또 다른 위협 세력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서요였습니다. 1127년 정강의 변, 즉 여진족이 금나라가 송나라를 일시적으로 멸망시키기 전 금나라는 거란족의 요나라를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요나라 멸망 과정에서 요나라 황족이었던 야율대석이 일부 세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하였는데요. 야율대석은 탕구투족의 서하보다 훨씬 서쪽 중앙아시아의 터전을 잡고 1124년 요나라를 분할시켰습니다. 이 요나라를 기존의 요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요 혹은 카라키타이라고 부릅니다. 키타이가 거란족의 원명칭이거든요. 야율 대석의 카라키타이는 점차 세력을 팽창하였고 그 무리가 무려 4만여 호에 이르자 1132년 야율 대석은 스스로를 구르칸이라고 불렀으며 동시에 황제를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위구르 분파였던 천산 위구르를 포함해 여러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 산재해 있었는데 카라키타이는 이들을 모두 복속시켰습니다. 복속되지 않은 이들은 더 서쪽 아랍 쪽에 붙어있는 카라한 왕조로 유입되었는데 카라한 왕조도 이때쯤이면 국력이 쇠할 때라 카라키타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천산 위구르와 카라한 왕조에 대해서는 역사돋보기 위구르 편을 참고 바랍니다. 오히려 아랍의 신흥국 셀주크와 카라키타이가 대등하게 싸웠는데 셀주크를 패퇴시킬 정도로 카라키타이는 강력했습니다. 1141년에는 카라키타이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사마르칸트까지 진출했습니다. 카라키타이는 셀주크와 탕구투의 서하 가운데에 껴있으면서도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선보였죠. 카라키타이가 진출하기 전이었던 107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의 오아시스 도시 코라즘에서 호라즘 왕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호라즘은 원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누볐던 소구드 상인들이 건설해놓은 대도시였는데 아랍의 셀주크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셀주크 소속의 투르크 노예 출신 아누시테킨이 셀주크 술탄의 눈에 들어 호라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여 독립했던 겁니다. 12세기 경이 되면 셀주크가 카라키타이에게 패배하면서 호라즘 왕국은 완전하게 셀주크로 독립했고 대신 카라키타이의 조공을 바치며 존속합니다. 호라즘 왕국은 점점 더 성장하는데요. 카라한 왕조를 복속시키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전부 먹었으며 카라키타이의 내분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카라키타이와도 적대합니다. 1112년에는 사마르칸트도 빼앗는걸요. 호라즘 왕국은 중앙아시아 최강의 이슬람국으로 발돋움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서쪽의 유목 왕조들, 중국과 가까운 순서대로 탕구투족의 서하, 거란족 잔당이 세운 카라키타이, 카라한 왕조와 호라즘 왕국을 소개해드렸고 얘네끼리 막 치고받고 세력 경쟁하는 양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미가 사실 없는 게 전부 다 딱 하나의 국가에게 싹 다 정리됩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족이었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